네, 오늘은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울증이 또 얼마나 큰 병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마음의 감기인 우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울해 라고 말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친척이나 친구나 누가 서운하게 해서, 또는 날씨가 안 좋고 또 흐린 날이기 때문에, 또는 내가 원했던 거, 시험에 합격을 못하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렇게 당하면서 우리는 우울해 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우울함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하나의 감정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보면 매일 햇볕이 쨍쨍 찌고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흐린 날도 있고 구름 낀 날도 있고 때로는 태풍이 부는 날도 있듯이 몸에도 또 흐린 마음들이 태풍처럼 또 흐린 날처럼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흐린 날처럼 우울한 감정은 우리 몸에서 주는 하나의 경고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들고 할 때는 쉬라는 하나의 신호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신호를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시기에 비 오는 날 이렇게 쉬는 것처럼 쉬면은 좋겠지만 그것을 우리는 쉬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휴식과 충전이 교대로 돼가면서 몸은 회복을 하고 또 일상도 활력을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일상에서 어떤 감정의 균형을 잃을 만큼 일상이나 하는 일에 지장을 받을 만큼 우울한 감정이 지속된다면 우울증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한 느낌은 자연스러운 감정의 하나지만 우울증은 분명한 병입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되었다는 것은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우울한 느낌은 하나의 감정이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하지만 이것이 병이 됐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또 본인 개인에게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심한 우울증은 사회적으로 일을 잘 할 수 없게 되고 또 심지어는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자해를 하거나 자신을 또 힘들게 몰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하고요. 충동적인 것들이 있어서 예전에 보면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이 우울증이 또 얼마나 큰 병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우울한 기분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기분장애입니다. 단순히 심리적, 감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를 다양하게 동반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한 2배 정도 더 발생을 많이 하고요. 여성분들은 평생 10에서 25% 정도 우울증을 앓고요. 남성분들은 5에서 10% 정도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호르몬이나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여성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자기 표현을 못하고 조금 억눌리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여성 부분에서 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는 어떤 가부장적인 이런 사회에서 남성분들은 본인이 우울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설문이나 또 치료를 받거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중에 5가지가 매일 지속이 되고 2주가 지속이 될 때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게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1번, 2번은 꼭 있어야지 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소아나 청소년에서는 이게 짜증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요.
슬프거나 우울한 기분이 하루 종일 있는다.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활동에서 흥미가 없고 쾌감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세 번째로는 현저하게 체중이 줄거나 또 늘거나 하고 또 식욕이 줄거나 늘거나 한다. 네 번째로는 불면증이 있거나 잠을 못 자거나 또는 하루 종일 계속해서 잠만 잔다. 생각하는 것이 느려지고 또 정신이 초조해진다. 여섯 번째, 피로하고 기력이 저하된다. 일곱 번째로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일까 등의 무가치감과 또는 죄책감에 하루 종일 사로잡혀 있다. 여덟 번째로는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계속 우유부단하게 또 결정들을 못한다. 아홉 번째로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서 매일 생각한다. 아홉 가지 증상들 중에서 다섯 가지 이상이 되고 또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우리는 우울증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서 또 일상이나 또 사회생활이나 또 일하는 거에 있어서 많은 어떤 불이익을 입게 될 때 우울증으로 보게 되거든요. 초기에 병원을 찾고 전문가를 찾아서 치료를 받으면 빠른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울증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만성화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오래되면 치료도 어렵고 또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자하연 한의원의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는 장기인 심장의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군주기관으로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혈액순환과 자율신경에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의 상태는 크게 이제 실한 상태와 허한 상태로 나뉠 수 있는데 우울증의 경우는 심장이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또 일을 많이 해서 지친 상태의 우울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우리 몸의 심장은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고 또 엔진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자동차도 빨리 이렇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 몸의 엔진인 심장이 지치게 되면 기력이 떨어지고 입맛도 없고 식욕도 없고 뭘 해도 재미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의 심장을 우리는 피곤한 심장이라고 하고요. 이 피곤한 심장일 때 이제 우울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이제 더 심해진 상태가 되면 심장이 피곤한 것을 넘어서 아예 이렇게 얼어버리는 차가워진 심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차가워진 심장의 상태는 한의학적으로는 심양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양기가 떨어진 상태인데요. 이때는 자동차의 엔진으로 보면 엔진 자체가 기능을 잃고 차갑게 식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우울증이 이제 오래되면은 이제 심양허의 상태에서 나타나기가 쉬운데 이때는 손발이 차고 자꾸 춥고 늘 피곤하고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기 싫고 뭘 해도 재미가 없는 아주 심한 오래된 우울증의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피곤한 심장과 더 심해진 이제 차가워진 심장의 상태에다가 심장을 보해줘서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심장을 따뜻하게 하는 보심하는 치료를 통해서 심장의 기운을 바로잡아서 회복시키게 됩니다. 주로 보심하는 약초들은 인삼이나 황기, 또 자감초, 복신, 용안육, 계지, 대추 등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보심하는 약초로 심장의 에너지를 보해주면 피곤해진 심장이 재기능을 하게 되고 또 차가워진 심장은 피곤해진 심장보다 훨씬 더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보해졌을 때 심장이 재기능을 찾고 심장이 부드럽게 웃으면서 자기의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우울한 감정도 회복이 돼서 활력도 생기고 삶의 재미도 생기고 더 나아가서 손발도 따뜻해지고 몸까지도
편안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이런 상태로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나 가족이 자꾸 우울한 감정이 들고 힘겹고 자꾸 나 우울해 힘들어 이런 느낌이 들면서 움직이기 싫고 또 행동이 많이 이렇게 줄어들면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5개 이상 나오고 또 일상에서 내가 많이 힘들고 또 사회적으로 일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되면 이때에 전문가를 찾거나 병원을 찾아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우울증 하면 모두가 그냥 마음의 병이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거나 또 의지를 더 강하게 먹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극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들은 또 시간이 지나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또 심각한 상태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병이 된 경우에는 치료를 속히 시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